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고 남편이랑은 사이가 참 좋아요. 다만 생각지도 못했던 시댁과의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들고 저 건들지 못하시고요. 이 세상 시어머니들은 다 그런 걸까요? 사실 시어머니도 날 때부터 시어머니 타이틀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실 텐데 아들을 키우면 다 그렇게 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쿨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혼 전 인사 갔을 때도 우리 아들 같은 모질이가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공주님을 만났대? 얘, 너 우리 혜영이한테 잘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근무한 기간이 비슷해서 모아둔 돈도 각각 4에서 5천만 원 정도였고 시댁이랑 친정 사정도 비슷해요. 두 분 다 공직 생활 하신 분들이라 연금은 받으시긴 하지만 딱히 모아둔 현금은 많이 없으신, 이렇다 할 유산이나 부동산도 없으시고 노후자금은 오직 연금밖에 없으신 그냥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건 저랑 남편과의 스펙이 누구 하나 딱히 기울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각자 집안 사정 빤히 알기 때문에 뭐 신혼집 지원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저희 부부가 알아서 예산에 맞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고 알아서 대출받아 신혼집 구해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쭉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신혼집에서 직장까지 고속도로 타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저는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나가고 대신 퇴근은 제가 더 빨라요. 저는 5시 땡 하면 퇴근이고 남편은 7시쯤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서로 비등비등 하다 보니 집안일 역시 둘이 거의 절반 정도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딱딱 표를 정리해 네가 이거 하네, 내가 이거 하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서로 집안일 할 때는 누구 하나 엉덩이 붙이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치울 거 치우고 그래요. 대신 제가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저녁밥만큼은 제가 차립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자연스럽게 본인이 맡아서 하고요. 그냥 서로 존중하며 아끼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어요. 맞벌이하면 서로 예민해지고 그렇다던데 저희는 한 번도 집안일로 다투지 않았고 늘 웃으며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이 점을 양가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안부 전화도 안 해도 된다, 굳이 시댁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만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살아라 라고 늘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모습을 뿌듯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저 지금 퇴근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앉아서 오고 있어? 네, 집에 올 때는 거의 앉아서 와요. 그럼 퇴근 후에 운전까지 하는 우리 재훈이보다 훨씬 몸이 편하겠구나.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네가 좀 하는 건 어떻니? 네? 그게 무슨... 아니,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는 우리 재훈이가 한다던데. 니들이 사이좋게 분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에는 조금 더 일찍 퇴근하고 편하게 앉아서 오는 네가 밥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네? 근데 제가 하려고 해도 재훈 씨가 나서서 고무장갑도 못 만지게 해요, 저를. 그거야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일처럼 정해졌으니까 그렇겠지. 오늘부터는 네가 좀 더 해. 알겠지?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돼서 말이야. 공평한 건 좋지만 더 힘든 사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사이가 좋아진다. 엄마가 너희 둘 걱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님. 그렇게 찝찝한 통화를 하고 나니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언제는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며 간섭 전혀 안 할 거라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저희 부부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본인 어머니가 괜한 소리를 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이 설거지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께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밥 먹고 제가 설거지 했냐고요. 네, 확인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 되게 소름이 돋고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물론 따지듯 말한 건 아니고 저도 상냥하게 예의 차려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신 듯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불씨가 되어 후폭풍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통화로 어머님이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구박받았다는 식으로 오버해서 말씀하셨대요. 제가 언성을 높여가며 자기네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윽박 질렀다는데 남편도 제 성격 알기에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감쌌더니 서운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대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통화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제 폰은 바로 녹음되거든요. 그게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진짜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통화 녹음 듣자마자 이럴 줄 알았다면서 어머님이 예민해서 좀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을 더듬으며 말하더군요.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서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일로 어머님께 신뢰를 잃었다고 해야 하나? 이간질 하시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아, 시자는 십자다. 우리 어머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도 가며 도리만 딱딱하고 지내야겠다 다짐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나 봅니다. 그 전에는 생판 부르지도 않았는데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질 않나. 안부 전화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해야 며느리 도리를 하는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 친정이랑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 이상 별로 통화 안 해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무뚝뚝하다기보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카톡이나 문자로도 충분히 서로 잘 지내는지 알고 있는데 굳이 목소리 들어가며 잘 지내시냐고 여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안부 인사가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인 줄도 모르겠고요. 게다가 저도 사실 일하고 있고 업무 시간에는 정말 바쁩니다. 그나마 출퇴근 버스에서만 휴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더러 그 시간 쪼개가며 시댁에 전화하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윽박 지르며 강요하신 건 아니에요. 혜영아, 이제는 가족도 됐으니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네? 저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하는데요? 어? 아니, 너희 친정 말고 우리 말이야. 그래도 3일에 한 번은 목소리 들어야지. 어머님, 근데 저번에 저희만 잘 살면 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시댁도 찾아오지 말라고 그건 네가 잘할 줄 알고 너 믿고 그렇게 말한 거지. 네? 아니, 내가 보기엔 네가 결혼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할도리 하면서 지내자.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아침밥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 재훈이 아침밥은 차려주니? 아침에 재훈이한테 전화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출발했다고 하던데 엄마 좀 놀랐다. 네? 어머님, 재훈 씨 원래 아침밥 안 먹어요. 예, 너 편하라고 그렇게 말해준 거겠지.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우리 아들, 아니 재훈이가 원체 마음이 좀 깊잖니. 아니요 어머님, 정말 안 먹어요.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고 저랑 연애할 때도 아침밥 먹는 거 본 적이 없는걸요? 10시쯤이나 돼야 소화가 된다며 그때 커피 한 잔 먹고 그래요. 예,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다 뜻이 있는 거야. 아무리 싫다고 해도 네가 좀 차려줘.
어머님, 근데 저 아침에 재훈 씨보다 더 빨리 출근해요. 아시잖아요. 저 버스 타고 회사 가는 거. 그래 봤자 운전하는 재훈이보다 힘들겠니? 재훈이는 고속도로까지 왔다 갔다 하며 긴장하고 운전하는 애고 너는 그냥 버스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아침밥 차려주는 게 힘들면 부엌에서 잠깐 고생하고 버스에서 쉬면 되잖니. 네? 어머님.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너도 괜히 쓸데없이 뭐 모닝커피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아침밥 차려서 같이 먹거라. 그게 맞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고 아침밥 안 먹는 사람 붙잡고 왜 굳이 차려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제가 먼저 일찍 나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도 그렇고 아침에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기가 차지도 않는다면서 본가에서 살 때도 아침밥 안 먹고 학교 나간 거 알면서 우리 엄마 왜 그러시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나 아침밥 안 먹는 거 알지? 같이 일하는 바쁜 와이프가 아침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차려줘도 못 먹어. 나 토한다고. 하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싸운 적도 없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만 와도 소름이 끼치는 정도에 이르렀고요. 3일에 한 번씩 전화 안 하면 어머님이 카톡으로 지금 뭐 하니? 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전화하라는 압박이죠. 이쯤 되니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희는 신혼부부라 주말에 국내 여행 다니는 맛으로 살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오라고 하시니 그거 거절하는 것도 죽을 맛이었어요. 남편이 도맡아 거절한다고 해도 마무리는 꼭 저한테 하시며 그래 이번에는 못 오는구나. 그럼 다음 주에 꼭 오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옥죄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혼 6개월 만에 위궤양이 심하게 왔어요. 배가 뜯겨져 나가는 고통에 새벽에 응급실까지 갔고요. 약 없이는 버티질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죠. 남편이 제 모습 보고 시어머니한테 크게 화내며 따졌고 상황 잘 모르는 시아버지는 감히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든다며 되먹지 못한 아들이라고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댁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남편이 먼저 이제 시댁 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저를 보호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몇 개월 고요하게 살았죠. 어머님 전화 안 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혜영아, 너 시댁에 엄청 잘한다면서 안사돈께서 네 칭찬 일색이더라. 네가 그렇게 안부전화도 잘하고 시댁 오지 말라는 데도 가고 바쁜데도 집안일 네가 다 한다면서 너 네 부모한테는 안 하더니 결혼해서 애가 완전 180도 변했다? 하시며 친정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기가 찼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말씀하시길 사부인이 그러시면서 어떻게 따님 교육을 그렇게 잘하셨냐며 나더러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한우를 거의 20만 원어치를 사서 보내셨더라고. 그거 네 아빠랑 둘이서 어느 세월에 다 먹니? 딸내 불러서 먹이라는 의미시겠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너라. 엄마가 맛있게 구워서 우리 딸이랑 사위 줘야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 적 없고 어머님이 죄다 반대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게다가 시댁이랑은 지금 싸워서 연락도 안 하는 상태라고 말하니 친정엄마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이건 완전 매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지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 이번에 한우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왜 네가 감사하니? 받으시는 건 사돈분들인데. 제 얘기도 엄청 잘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고 그렇게 잘하는 아내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잘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지. 내 말이 틀렸니? 어머님 말씀에 황당해서
대답도 안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이어서 혜영아, 너 아침밥은 차려주고 있니? 저번에 엄마가 말했잖아. 어머님, 그건 사부인께서는 워낙에 겸손하셔서 내가 혜영이 칭찬을 그렇게 해도 당신께서는 가르친 게 없다고 하시더라. 그게 정말이겠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안 가르쳐 시집 보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친정엄마 욕보이지 않으려면 네가 잘해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친정에서 못 배웠다는 말 들어. 네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말해주는 거야. 나는 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 되기 싫다.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가 현명하게 잘해. 어떻게 하는 게 네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건지 말이야. 그렇게 어머님은 당신 하실 말만 늘어놓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이런 게 결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에서 가정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처럼 자상하신 분들도 없는데 한순간에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킨 한심한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저 하나만 괴롭히셔도 참겠는데 가만히 있는 친정엄마까지 끌어들여 이렇게 욕보이니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남편이랑 대형 마트부터 갔습니다. 장을 거의 20만 원어치는 본 것 같아요. 저희 둘이서 가면 10만 원어치도 안 사거든요. 그런데 진짜 분노의 쇼핑으로 식재료들을 싹 쓸어 담아 왔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물었고 저는 이제부터 당신 아침밥 차려줄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나 아침 안 먹는 거 당신 알잖아. 엄마 때문에 그래? 신경 쓸 거 없대도. 내가 미안해 자기야. 응? 아니, 당신 이제부터 무조건 아침밥 먹고 가. 다 먹은 거 사진 찍어서 확인시키고. 알겠지? 제가 말하자 남편이 울상이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한테 또 따지며 전화하고 싸우는 듯 했지만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이 텄고 저는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소불고기, 각종 채소 무침, 샐러드까지 완벽한 12첩 반상을 차렸고 밥도 고봉밥으로 듬뿍 담아 맛깔스럽게 사진 찍어 시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어머님이 사진 보시고 바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어머 얘 이걸 네가 다 차린 거니? 거 봐. 하면 잘한다니까. 고생했다. 너도 좀 먹고 출근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아침 차리느라 짐 빠져서 먹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 재훈이만 먹겠네. 엄마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래도 너랑 같이 밥 먹고 힘내서 출근해야지. 어차피 재훈 씨만 먹이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버스에 사람 많아서 전화 이만 끊을게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그거 무조건 다 먹고 빈 그릇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침밥 대접받는 꼴을 봐야 어머님이 안심하시는 거라고 하며 저랑 이혼하기 싫으면 무조건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이혼 이야기에 남편이 기절할 듯 놀라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두었죠. 무조건 다 먹고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꼭 보내. 나랑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싶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날 남편은 정말 꾸역꾸역 다 먹었고 빈 밥그릇 사진을 찍어 어머님한테 보냈대요. 어머님이 왜 사진까지 보내냐며 이하했지만 성이 잔뜩 난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침밥 공격, 아니 아침 식사를 남편에게 차려줬습니다. 며칠간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얼음장 같은 제 모습에 남편은 잔뜩 기가 죽고 눈치 보며 사느라 솔직히 남편이 더 고생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꾸역꾸역 생전 먹지도 않던 아침밥을 먹으니 남편이 탈이 난 겁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며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차려준 밥의 반 정도만 먹었다던데 그것마저도 소화가 안 돼서 토하고 그랬대요. 게다가 밥 먹고 치우고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아침에 지각하기 직전
완전 엉망진창이 된 하루가 되는 거죠. 결국 남편은 백기를 들며 제발 그만하자고 사정했고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일주일 동안 아침밥 먹었더니 당신 꼴이 어떻게 되더라. 아주 상세히 말이야. 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욕먹거든. 그랬더니 남편이 제 말대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엄청 화를 냈다더군요. 엄마가 아침밥 차려주라고 해서 와이프가 차려준다. 그거 억지로 먹다 보니 배탈 나고 너무 힘들어서 회사 일까지 지장이 있고 점심도 거른다. 그러다 보니 위험까지 왔다. 그냥 하던 대로 살게 해달라. 길길이 날뛰며 언성을 높였대요.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그냥 조금만 먹고 가면 되지 않냐고 남편을 타일렀댔고 남편은 와이프가 힘들게 차려준 걸 또 어떻게 먹는 둥 마는 둥 하냐고 따졌답니다. 게다가 치우고 가는 것도 다 자기 일이라며 아침에 시간 꼬이고 짜증난다고 하더군요. 그거 보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저 혼자 몰래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고 저희는 저희끼리 캠핑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양손 가득 과일이며 한우며 들고 오시더니 저한테만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가자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저 앉자마자 아침 차려주라는 건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상처럼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간단하게 먹여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길 바라는 거 아니셨어요? 아침에 빵 쪼가리 같은 거 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요, 저. 제 말에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얼머무리시더니 미안하다. 내가 괜한 짓을 했다. 하시며 사과부터 대뜸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쭸더니 아들 장가 보내니 괜히 며느리가 밉더랍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내심 놀랐어요. 그래, 내가 사실 아들 장가 보낸다고 뭐 더 해준 것도 없어서 할 말 없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엠이었나 보더라고. 며느리한테 왜 자꾸 바라게 되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참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네가 점점 미웠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바를 했던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말 시애미 감투가 뭔지 아니면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다 하시며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애절하게 잡으며 이제 아침밥 그만 차려줘도 된다며 애원을 하시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아침 차려주니 뿌듯하기도 해서 어머님 말씀대로 꼭 차려줄 거고 이제 안부 전화도 3일에 한 번씩 알람 맞춰서 꼭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허해지시더니 그럴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욕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 사이 남편이 노크를 하며 이제 출발해야 한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렇게 찝찝하게 퇴장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아침밥은 차려주지 않았지만 어머님한텐 계속 차려주는 척했고 오기 부려서 3일에 한 번씩 전화도 꼭 했습니다. 시댁도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갔고요. 어머님 아버님 일정 있으시다고 해도 아파트 비밀번호 받아서 집에 들어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제 모습에 어머님이 질릴 대로 질리신 듯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정사정을 하면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하고 시댁도 저 가고 싶은 날에 가요. 그래도 아무 말씀 못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어머님도 며느리가 꽤나 또라이다 싶으셨을 거예요.